자, 보자 얘들아. 자, 맨날 이제 도함수 활용 2번이거든.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부등식과 미분이야. 자, 부등식과 미분도 그래.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하자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니다, 그지?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내가 이제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과 미분할 때도 그렇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상수함수 혹은 1차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길까 그거를 관찰하는 거였고 그때 교점 개수를 관찰하는 포인트는 극점 또는 변곡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마찬가지 맥락이야. 부등식이 성립한데 자 fx라는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대. 뭘 의미할까? fx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지고 싶다는 거지. 그 말은 fx의 개형을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걸 확인시켜줘도 될 것이고 또 아니면은 fx의 최소값 그게 이제 어떤 실수 전체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열린 구간이나 닫힌 구간 내에서가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걸 이제 확인할 때 조금 특별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다,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있었잖아. x가 a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고 싶어. 자, 당연히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양수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상황을 보면 이런 이야기겠지. 자, 여기에 a가 있으면 자, a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이 있을 거고 이 최소값이 양수야. 얘를 확인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자,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아무튼 fx가 뭘 가지는 거야? 극점을 가지는 거지.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당연히 열린 구간이고 최소값은 극소값을 관찰하는 거야. 자, 극값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관찰하면 되겠지. 근데 자, 두 번째, 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극값이 없어. 자, 극값이 없는데 x가 a보다 클 때 항상 fx가 0보다 크고 싶어. 그 말은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런 식이라는 건 뭐야? 일단은 스타트 지점을 먼저 봐. 스타트 지점 봤을 때 x가 a보다 클 때 fx가 양수니까 일단 스타트 지점이 0 이상이면 괜찮은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더 이상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 그럼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f'x가 0 이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역시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볼게. 자, 14번 문제를 봐봐. 굉장히 쉬운 거야. 3점짜리 문제를. 근데 조금 이제 판단할 상황이 있어서 풀이를 하는 거다. 자, x의 범위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정의가 돼 있어. 자,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탄젠트 2x가 ax보다 크다. 자, 이걸 만족하면 a 값의 최대값은 찾으래. 너무 쉽다, 그지?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생각을 해봐. 자, fx가 0보다 크다. 또 혹은 fx가 어떤 상수 k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fx란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확인할 거고 fx가 상수 함수보다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럴 수도 있겠지. 자, fx가 mx 더하기 m보다 크다. 자, 이거는 지금 1차 함수인 거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찰하냐면 fx 빼기 mx가 m보다 크다. 자, 근데 좌변을 우변을 아무튼 간에 상수만 남겨주는 게 우리가 방정식과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 맥락이었었거든. 이렇게 남겨두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러면 좌변을 내가 편의상 gx라고 한다면 g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n보다 크다. 얘를 관찰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둘 다 곡선이 당연히 차의 함수 이용해서 두 개 뺐을 때가 양수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얘를 새로 내가 hx라는 이름을 주고 진행을 하겠다. 요런 게 되겠지. 근데 자, 지금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거는 자, 이 상황이잖아. 자, 이 상황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등산은 사실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fx랑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산수항만 남기고 다 이해한다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뭡니까? 이 fx가 기본 함수일 때. 기본 함수라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문제 봐봐. 탄젠트 EX. 우리가 굳이 미분하거나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개형이지, 그치? 곡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형이면은 그냥 직선 대 곡선으로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직선이 해주는 역할, 답이 나오는 상황은 대부분 접선이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쓸데없이 지금 x 범위를 보니까 양수잖아, 그치? x를 나누어서 x분의 탄젠트 2x를 fx라 이름 주고 다시 그림 그려서 a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진행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탄젠트 2x.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치? 자, 탄젠트 2x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대략. 됐나? 자, 그러면 AX라는 직선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야. 얘가 지금 AX야. 자, 범위 자체는 0이 포함이 안 되거든. 4분의 파이가 어디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탄젠트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더 위에 있고 싶다는 게 이 부등식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한 A 값의 최대. 그러면 기울기가 A가 커지면 점점 커지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최대 값은 언제를 관찰할까? 0에서 접할 때를 관찰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0에서 접할 때를 관찰하는 거니까 탄젠트 2x라는 함수를 미분해주면 된다, 그지? 미분해주면 2 세컨트 제곱 2x가 되고 x가 0일 때를 보는 거니까 그때 y 프라임은 2구나. 됐나? 자, 그래서 일단 답은 a 값은 어떤데 2이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했었으면 사실은 얘를 보자마자 조금 답이 이겠구나라는 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탄젠트 2x가 있고 자, ax가 있었다, 그치? x 어차피 0보다 크지? 양수지? 그러면 내가 양변에 x를 나누어줘도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양변에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씌워.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등호가 달라붙는 거 맞아? 그랬더니 요게 이제 초월함수 극한 공식이야. 요게 지금 2잖아. x가 0으로 갈 때 a, 당연히 그냥 a가 되겠지? 간단하게 a 값은 2이하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면 자, 뒤에 이제 3점도 있어. 3점도 있는데 자, 15번 문제도 그냥 상황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 15번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알파 x고 2의 x 제곱이고 베타 x 이렇게 있잖아. 자, 이야기했던 대로 알파 2의 x 제곱이 뭐야? 기본 함수지. 기본 함수지. 이항하거나 x 나누는 집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간단하게 지수함수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두 직선 사이에 지수함수가 위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 되고 답이 나오는 상황은 접하거나 혹은 지금 문제는 같은 구간 1에서 2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구간의 양끝값 정도를 잘 관찰해주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16번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 문제, 그래, 요 정도는 너희가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16번도 넘어가고 자, 17번을 풀어보자.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자 21번이기는 한데 이때까지는 이제 요 시절 2016년 자, 이때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자, 얘도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다. 자, 봐봐. 자, 17번 보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지. 되게 많이 나왔었던 역시 지수 곱하기 다음 함수다. 자, 일단 문제를 좀 쓸게. 자, 이 녀석이 있는데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우리 기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겠구나.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떻게 판단해?
함수값의 부호가 이제 x가 커짐에 따라 함수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겠지. 얘 지금 증가함수가 될 거고 여기 2차 함수잖아. x값 커지면 2차 함계수 봤을 때 아무튼 양수값을 가지면서 뭔가 증가가 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개 곱했을 때 뭐 간단하게 증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하자. 자, 미분을 하면 지수 곱하기 다함 기억나는가? 얘 그대로 하는 거랑 미분하는 거 두 개 쓱 더해주면 됐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써주면 x제곱 되고 미분하면 2x고 그냥 더하면 nx 미분하면 n-2 그냥 더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뒤에는 a가 남고 얘가 지금 0 이상이네. 이게 지금 성립하고 싶어. 자, 이렇게 딱 썼더니 어떤데? 얘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된 거지. 이 부등식이 성립한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등식과 미분이라는 내용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a 값은 이항 해주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그냥 새롭게 내가 편의상 g라는 이름을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래서 새로 그냥 hx라는 이름을 주자. 됐지? 자, hx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이상, 즉 hx의 최소, 즉 극소가 될 거야, 그지? 그게 마이너스 a보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또 이제 계산해 주면 돼. hx를 관찰해야 되니까 또 미분하면 되겠지? 또 미분을 해주면 자,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미분한 거랑 그냥 하면은 m 플러스 2의 x 그 다음 미분한 거랑 그냥 하면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자, 다시 줬더니 x 더하기 1, x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 됐지? 자, 그리고 좀 문제를 읽어보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래. 2 이상의 자연수. 자, 그러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녀석은 여기가 될 건데 n 값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왼쪽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오른쪽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극소값은 보다시피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될 것이고 우리는 h-1을 찾아주면 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줬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n 플러스 2야, 그치? 그게 어떻게 되고 싶어? 마이너스 a보다 이상이 되고 싶어. 그러면 a 값은 이하가 되겠지? n-2 이상 이하.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수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한대. 얘를 gn이라고 하고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찾으래. 자, 그 다음 계산은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1번이라고 하지만 어떤데? 굉장히 문제 구성도 심플하고 우리가 늘 많이 보던 상황들이잖아. 별 문제 없이 풀어주면 된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다섯 번째 테마는 제목이 자, 차의 함수 그리고 꺾인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이야, 그치? 차의 함수에 대한 것도 2학년 때부터 쌤이 주구장창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아마 저번 시간 문제풀이 할 때도 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 알 거라고 믿는다. 자,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꺾인 점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자,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래도 꽤나 풀만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제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소재 자체가 조금 어려울 거야. 알겠지?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꺾인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이야. 자, 이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거거든.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져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fx의 절대값을 씌웠고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미분 불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미분 불가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개수 함수를 만들어주고 또 불연속점, 그 함수의 불연속점까지 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있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fx야.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x축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간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점은 미분 불가, 이 점은 미분 가능이지.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분 불가점을 의심하는 포인트는 x축하고 만나서 접혀 올라가는 지점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관찰할 때 일단은 fx가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을 보겠지.
0 되는 지점을 봤을 때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의 x 값을 뭐 알파라 치자. 그 지점에서 f 프라임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건 지금처럼 극점, 또 아니면 극점이 아니고 어떨 수도 있지. 이렇게 변곡점이면서 접하고 내려가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접어 올리면 매끄럽게 접혀 올라가니까 미분 가능은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미분 가능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냥 지나간 거다, 그치? 이때는 접어 올렸을 때 반드시 교족점이 생기니까 이때는 미분 불가가 되더라. 자, 기본적인 판단은 이렇게 진행이 돼.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한테 좀 변형을 시킬 거란 말이야. 변형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 자, 요렇게 이제 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t 값은 이제 어떤 실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뭔데? 지금 이렇게 줬다는 거는 얘가 아직 이제 변수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fx의 개형을 일단 그릴 수 있을 거야. fx의 개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런 거지. t라는 녀석이 이렇게 지나갔어. 보다시피 극소보다 아래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접어 올리면은 여기가 교족점 되니까 미분 불가점은 1개 이런 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t 값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접어 올렸을 때 교족점이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점은 3개. 또 마찬가지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교족점이 다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변수 t가 있으니까 t 값에 따라서 미분 불가점의 개수가 변하고 있구나.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미분 불가점의 개수를 gt라는 함수로 주자. 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gt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줄까? 불연속점을 이야기해. 자, gt라는 함수는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진다, 그지? 그러면 개수가 변하는 포인트가 불연속점이 되고, 역시 그 포인트는 이렇게 그 값을 지나갈 때, 그지? 이 파란색 값이 t가 됐을 때, 즉 t 값이 극소였을 때나 혹은 극대였을 때를 기준으로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불연속점은 이 지점을 확인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됐었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금 더 바꿔볼게. 자, 그러면 얘는 또 조금 다르거든. 자, fx 빼기 fa. 자,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자, 여전히 fa라는 녀석도 상수는 맞아. 상수는 맞는데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a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a 값도 같이 관찰을 해주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녀석이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fa가 이렇게 띄워지게 될 거고, 그러면 fa 기준으로 fx를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반대로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나오는 A라는 지점을 내가 찾고 싶으면 그 의심점은 극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FA가 지나갔으면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FA라고 주는 거랑 그냥 이 자리를 3, 4, 5 숫자를 주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아무튼 얘는 함수 값이니까 x 값이 결정되었을 때의 상수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까지는 조금 지독하게 잘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fx 빼기 ft의 절대값.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이거는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 자, 이런 거야. 역시 얘도 지금 보면 ft라는 녀석은 변수야. 함수값이 될 건데 t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뭐 이런 거거든. 자, t값이 만약에 이쯤에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ft가 끄어지겠지. 그러다가 t값이 증가가 되면 오른쪽으로 t값이 커지겠지. 그러다가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t값이 되는 거 맞지? 여기를 경계로 해서 더 위로 올라갔을 때 t값이 오른쪽으로 더 진행되면 미분 불가점 개수가 3개로 늘어나지. 맞나? 근데 이제 얘를 보면 자, 이 자리가 상수함수였을 때는 결국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가면서 올라가 주기만 하면 끝나.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야. 근데 ft라고 주어지면 어떤데? t 값은 오른쪽으로 진행되지.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마다 ft라는 함수 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 봐봐. t 값이 쭉 진행되다가 t 값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됐지. 그러다가 t 값이 오른쪽으로 와서 조금 더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다시 ft는 또 이렇게 구워지니까 다시 미분 불가점이 많이 이렇게 가다. 또 다시 3개가 되지. 그러다가 이까지 오면은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또 다시 t가 여기까지 나오면 또 다시 3개가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t는 오른쪽으로 증가. 그때 ft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면서 개수 변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질문하면 조금 우리가 힘들 거야,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변수 t나 아니면 상수로 함수값 주거나 애초에 상수로 여기서 이제 x축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는 줄 수도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처리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내용은 교점이란 접점, 용복점에서 접점.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응용된 것도 이야기를 해볼게. 자, 봐봐. 자, 이게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자, 같이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자. 자, 여기에 알파라는 지점이 있어. 자, 알파라는 지점이 있는데 곡선이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고, 그지? 접해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병복점으로 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반함수 입장에서는 fx라는 게 x-알파의 n제곱 곱하기 gx.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n 값이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기억난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n 값이 뭐였을 때? 짝수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n 값이 3 이상의 홀수였을 때 진행이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이 fx가 있으면 두 가지 용도로 묻지. 만약에 이 fx라는 게 gx라는 함수의 도함수였어. 그러면 n 값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 g'x에 뭐가 생겨?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다, 맞지? 그래서 n 값이 1이거나 혹은 홀수가 되면 이렇게 부호 변화 생기니까 그 값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짝수가 되면 부호 변화가 없어서 이제 그 값을 가지지 않겠구나. 마찬가지야. 이 녀석이 G2'X였으면 Gx의 어떤 정보? 변곡점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 역시 우리는 n값이 1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치?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는 내용에서는 뭘까? fx의 절대값 쉬운 함수를 내가 gx라고 하자. 그러면 저거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잖아. n값이 1이면 저거 올리면 뭐가 생겨? 미분 불가점. 그렇지만 n값이 2 이상이면은 매끄럽게 접혀 올라가니까 미분 가능점이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질문할 수 있겠지. 됐나?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는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있고 초월함수를 보고 있는 거잖아. 요런 거를 볼 수 있는 좀 안목도 필요한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내가 마음대로 만들게. 자,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랑 그리고 자, 이런 함수. 자, 이게 뭐가 다를까?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y는 sin n제곱의 x에 fx가 있을 때 이 n 값에 대해서 1이나 혹은 홀짝을 따져야 되고 그에 대한 역할을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똑같아. 이게 결국 뭐냐? 봐봐. 왜 1일 때랑 2, 2, 3 이야기하냐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n 값이 1이면 이 녀석은 미분을 했을 때 어때?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1이 되지. 그 말은 이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차수가 1차밖에 안 되니까. 근데 차수가 2차 이상이 되면 아무튼 이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뭐 된다는 이야기야? 0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2 이상이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알파를 넣었을 때 0 되는 구조지. 근데 그게 초월함수로 데리고 와도 어차피 똑같아. 이 녀석 봐봐. 이 녀석 보면 이거 지금 보면 x에 0 집어넣잖아, 그치? x에 0 집어넣으면 0 되겠지. 0 집어넣으면 0 될 거야.
요거를 일단 이름을 요러기가 조금 불편하네. 자, gx라고 이름을 주자. 자, gx야.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나 g0가 0이 되는 건 똑같지? 근데 fx는 아직 뭔지 몰라. 일반적인 상황을 보자. 그러면 g'0를 보면 어때? g'0 보면 얘가 공미분을 할 거잖아. 그러면 뒤에 거 미분했을 때는 x에 0 집어넣으면 sin 제로 때문에 0 되겠지. 근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일 때는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제로는 0이 아니지. 그러면 g'0를 내가 0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겠지. 근데 sin 제곱을 x로 가지면 어때? 얘를 미분했었더라도 sin x가 어떤데?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녀석은 역시 g'0가 0 된다는 이야기 맞을까? 세제곱일 때도 마찬가지 g'0는 0이겠지.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녀석을 우리가 그림으로 관찰했을 때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녀석을 노란색이라 치면 0에서 어떻게 될까? 그냥 쓱 지나갔겠지. fx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fx는 무시하고 얘를 제 주인공으로 봤을 때 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0에서 튕겨나가는 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또 마찬가지로 세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0에서 어떻게 돼? 접하면서 지나가는 것까지 관찰이 가능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다양한 수뿐만 아니고 초월함수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런 게 쓰일까? 아직 수능 평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잘 못 본 것 같아.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문제가 이제 요 밑에 이제 18번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제 18번인데 요거는 기출은 아니고 작년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거든. 일단 요 설명에 대한 좀 예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 자,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소재인 것 같기는 하다. 자, 봐봐. 자, 18번을 보면 fx가 lnx의 n제곱이야. 이해가 돼? 자, 얘를 딱 봤을 때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다를 거야. 그리고 lnx가 0되는 지점은 x가 얼마야? 1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식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 자 1이 있잖아, 그치? 자, n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쓱 지나간다는 이야기, 그치? 자, n 값이 2 이상의 짝수면 어떻게 될까? 튕겨나가서 접하겠지. 또 마찬가지 n 값이 3 이상의 홀수면 접하면서 지나가겠지. 그러면 저 fx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였었으면 부호 변화 관찰에서 극점 유무, 이계도 함수였으면 변곡점 유무, 이 자체로 본다면 절대값 함수의 유무 가능성,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자, 보자. 기억해 봐봐. 자, n 값이 2m이면 fx는 x = 1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자, 확인을 해보면 자, f'x는 미분을 하잖아. n에 lnx의 n 빼기 1승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되겠지. 자, 그리고 어차피 이 함수는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역이 양수야. x가 양수인 것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 x가 양수인 것만 보면 얘는 어차피 양수고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보자는 이야기잖아.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극소값을 가지려고 보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지. 요 m 빼기 1이라는 게, 자, m 빼기 1이라는 게, 요게 홀수,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홀수였어. 자, 홀수였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그냥 아무튼 지나가겠지. 접하면서 지나가든 그냥 지나가든 아무튼 지나가. 여기는 당연히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도 이렇게 쓱 그린 거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 개형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은 m 빼기 1이 홀수니까 이항을 주면 n 값은 뭐였을 때? 짝수였을 때야. 그래서 기억번은 짝수였을 때 극소값 참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fx의 그래프랑 y=는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자, 2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은 거는 자, 보자. 자, y= 이제 1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 지금 n 값에 따라서 극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다 그냥 같이 쓰는 게 편하겠다.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 n 빼기 1이 짝수였어. n 빼기 1이 짝수였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아무튼 튕겨 나갔을 거야, 그치? 그러면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맞겠지? 그러면 대략 생각해봐. 대략 생각해보면 이렇게 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증가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y꼴로 이제 1을 볼 건데, 자 1에서 극소값 봐봐. f1 보이지? n 값에 관계없이 f1은 제로다, 그지? f1은 제로. 그러면 1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갔을 때 교점이 2개일 수도 있어. 극소를 가졌을 때는. 그렇지만 극소가 없었어. 계속 증가하면 교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교점이 2개라는 말은 틀린 거야. 자,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n 값에 대해서 홀짝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n 값이 3 이상이면 fx의 변곡점의 개수는 2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거 보면 자, 변곡점 개수는 역시 2개 함수에서 n의 홀짝을 또 따지러 가보자. 자, 두 번 미분하잖아. 자,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n의 n-1에 ln x의 n 빼기 2승이고 x분의 1이 또 붙을 거니까 x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미분하면은 x제곱분의 n의 ln x의 n 빼기 1승 됐지? 자, 그러면 좀 다른 거 주자. 자, x제곱분의 n도 있고 ln x의 n-1승 여기까지 묶을 수 있겠지? 자, 묶었을 때 남은 거는 n-1 빼기 ln x. 자, 이렇게 정리해요. 됐나? 자, 그러면 일단 n 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 봐봐. 이 부분 보면 자, 여기서 n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번 생기는 거 맞지? 뭐 굳이 쓰면은 x 값은 2의 n-1제곱이다, 그치? 부호 변화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은 역시나 n 빼기 2라는 녀석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부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 역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야. 1을 기점으로 이 부분만 보면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부호 변화가 2번 생길 수도 있지만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변곡점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D급번은 변곡점이 2개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렸구나. 됐지? 자, 그래서 기니드 문제긴 한데 답은 1번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19번부터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9번도 30번 돼 있지만 2013년도야. 별로 어렵지 않은 시절이거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도 다시 좀 쉬워졌으니까 뭐 20번, 21번으로도 될 수 있겠다. 자, 19번 보면 요거는 이제 그거가 되게 간단해. 상황만 설명할 거야. 여기 가면 fx가 있는데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게 절대값에 fx 빼기 k 이렇게 있거든. 자,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 값의 합을 찾으래.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자, 생각해봐. fx 자체는 당연히 어떤 게?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다, 그치? 그러면 gx가 미분 가능해지려면 뾰족점이 나올 만한 이제 지점을 관찰해야 되겠지? 그 지점에서 뾰족점이 안 나와야 돼. 그 말은 매끄럽게 그래프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미분계수가 0되는 지점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거 올렸을 때 뾰족점이 생기잖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거는 fx가 뭐 되는 지점, k가 되는 지점을 보겠지. 그 지점에서 f'x가 뭐가 되는데 0이 돼주면 돼. 전부 다 0이 돼준다면 뾰족점이 안 만들어질 거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확인될 거니까. 됐나? 자, 그러면 다 됐어. f'x가 0되는 거 있잖아. 자, f'x는 자, 미분하면은 1 빼기 sin x가 되고 이게 0되는 지점. 당연히 sin 값이 1 되는 거니까 뭐가 있지? 뭐 2분의 파이도 있고 2분의 5파이도 있고 좀 많이 있겠지?
이 값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이게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f2분의 파이도 k가 될 수 있고 f2분의 5파이도 k가 될 수 있어. 쭉 구하면 돼. 그렇게 구해서 k가 0에서 6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에 있는 k 값만 그냥 구해주면 돼. 이해되지? 자, 아무튼 구성되게 심플하다. 자, 20번도 상황만 이야기를 해줄게. 자, 20번 보면 자, fx가 있는데 kx 제곱에 자, 이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k 값은 양수야. 자, 그리고 이제 fx 위에 있는 점 t, ft에 대해서 x축과 y축까지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대.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자, 문제에서 어떤 거리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잖아. 그러면 반드시 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거리라는 거는 음수 개념이 없잖아, 그치? 반드시 절대값을 씌운다. 자, 그러면 x, y 좌표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상황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자, 상황 관찰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릴 때 다양한 수, 지수함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었던 거잖아, 그치? 조금 편하게 할게. x 제곱이라는 거는 0에서 어떻게 될까? 접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 보이지?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보인다, 그치? 그래서 조금 편하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진 게 확인되지. 됐나?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점 P가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가 Y축까지 거리, X축까지 거리지. 그러면 점 P에 대해서 이만큼 거리잖아. 점 P가 T, FT지, 그지? 이만큼 거리는 절대값 T고 이만큼 거리는 절대값 FT라고 안 써도 되겠지? 왜? 그림 그려보니까 fx는 항상 양수지. 그러면 이 거리는 그냥 내가 편의상 ft라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면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데? ft보다 절대값 t가 더 작잖아. 문제에서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했거든. 크지 않은 값. 그러면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어떤 t 값을 경계로 해서 지금처럼 gt가 절대값 t가 될 수도 있고 ft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또 아무 때나 내가 이쯤에 찍어볼게. 여기 말고 여기를 찍어보자. 여기를 찍어보면은 여기가 지금 ft가 될 거고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지금 절대값 t야. 이렇게 관찰했을 때는 ft가 더 작아. 상황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대. 자, 근데 문제에서 이 gt가 한 점에서만 이분 가능하지 않대. 자, 지금 문제는 관찰이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이런 걸 생각을 해. 봐봐. fx가 있는데 당연히 fx가 gx랑 hx로 나누어져 있어. 근데 gx랑 hx는 각각은 이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x가 a 이상일 때 gx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hx래. 그리고 우리는 이 fx에 대해서 뭘 묻냐? 미분 불가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포인트는 뭔데? 기준이 나누어진 a 값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미분 불가점은 어디서? 두 함수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자, 거기를 관찰하자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를 제 식으로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이 둘이 서로 관찰이 되는 거잖아. fx 그래프는 그대로 있으니까 ft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을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 t라는 함수가 그려지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여기 보면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원점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일단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거든. 왜? 아직 k 값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어. 대략 이렇게 생긴 개형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이 k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점점 위로 가겠지. k 값이 커지면 똑같은 x에 대한 함수 값이 커진다는 거니까, 그치? k 값이 작아지면 좀 더 아래로 진행되는 그림이 될 거야. 되나?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지. 자, 같거나 작은 걸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때? 점 P가 이쯤에 있었다라면 얘가 지금 더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자, 지금은 이렇게 절대값 t라는 함수가 gt라는 함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다가 이 곡선 부분 보니까 어때? 이때는 얘가 더 작으니까 얘를 갖다 쓴다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작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러다가 다시 요 직선 보니까 어떤데? 얘가 지금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또 곡선을 갖다 쓰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GT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됐나? 자,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에서 미분분관점 나왔고, 여기에서도 나왔고, 여기에서도 나왔구나. 그치? 세 군데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미분분관점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때? 이 왼쪽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지. 왼쪽은. 이해가 되나? 왼쪽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 번씩 애들이 조금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난 저 부분 있잖아.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절대값 t가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싹 접해서 이렇게 된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 생각해봐. 말이 돼? 안 되지, 얘들아. 말이 안 돼. 이게 왜냐면 0에서 지금 fx는 뭘 가지는데 극점을 가지지. 극점에서 미분계수는 얼마야? 무조건 제로잖아. 극점에서 미분계수는 제로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같아질 수가 없잖아.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무조건 기울기가 0으로 잠깐 바뀌었었어. 그러면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 왔다면 교점이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고, 이 점에서 문제 상황에 맞는 뾰족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 번씩 이런 거 실수하는 애들이 있거든. 봐봐, 얘들아. 자, 여기에 편하게 이렇게 2차부가 있어. 여기 꼭지점이 있지.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꼭지점을 지나갔대. 그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교점 몇 개야? 그러면 한 개예요. 꼭지점에서 접했어요.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꼭지점에서 접했다는 얘들아 무조건 기울기가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 내가 그림을 정확히 그리지 않았었더라도 파란색 직선은 교점이 무조건 두 개인 그림인 거잖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까? 확대해 보면 여기 있으면 기울기가 완만하게 직선이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꼭지점을 지났으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긴 거거든. 절대로 꼭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 접할 수 없단 말이야.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 이쪽 왼쪽에 있는 교점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알겠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범위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K값의 역할은 뭐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는 K값의 최대값을 질문했었거든. 그치? 그러면 이 조건에서 만족하는데 오른쪽 그림만 봤을 때는 최대한,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낮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떨까? 낮게 있었으면은 계속 x 좌표 쪽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 t를 gt가 계속 갖다 쓰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조건에 만족되는 것은 어떻게? 이 직선이랑 접할 때를 관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결국 뭐야? 최종적인 답은 이 녀석과 자,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냥 편하게 똑같이 y = x라고 치자. 이 둘이 뭐 할 때? 접할 때. 얘네들이 접할 때 K값을 찾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접할 때는 할 수 있겠지? 접점을 좌표 알파로 두고 알파 넣어서 같다. 미분해서 알파 넣고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해할 수 있겠나? 됐지?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자. 자, 21번 봐봐. 자, 얘도 교육청 21번이거든. 근데 요거 이제 꼬린투볼 수업 자료 제일 뒤에 보면 되게 좀 어려운 30번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거 쌤이 4개를 실었었는데 2개 정도만 풀이를 하다 싶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뒤에 있는 좀 많이 어려운 30번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목표가 1등급이거나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보면 좋겠지. 근데 뭐 작년 수능을 봐서 알다시피 그 정도 난이도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계속 지금 보면 21번, 30번, 20번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상황이 단촐하고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충분히 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보고 또 강의도 듣고 고민해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실력이 늘 거야. 알겠지? 자, fx도 보면 fx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랑 초월함수가 섞여있네. x가 0 이상,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있고. 자,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fx 빼기 fx.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 찾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이 gx라는 녀석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일단 보상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x라는 녀석은 미분 분모점이 딱 2개만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 봐봐. 여기서 미정계수는 결국 k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 무작정만 미분하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보면 일단 fx가 뭔가 있겠지. 근데 k 값이 결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fx라는 함수를 보는데 그 녀석은 gx에다가 k를 더한 거래. 이거 뭐야? k 값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건에 만족되게끔 위아래로 움직여보자는 이야기야. 또 당연히 fx를 g에 x 빼기 k라고 정의가 있잖아. 얘는 뭐 못해. x축으로 당연히 평행 이동이고 내가 조건에 맞는 그림을 찾기 위해 좌우로 움직여볼 수도 있겠지. 또 아니면 fx가 아까 전에도 나왔었던 거야. k 곱하기 gx야. 역시 뭔데? 함수값이 k배가 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k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얘도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보면서 상황에 맞는 거를 관찰해보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일단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처리를 하는데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잖아. 이거 처리할 때 쫄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냥 그대로 fx가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돼. f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그냥 뽑고 나오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요거 처리하는 것도 그냥 쌤 경험에서는 그렇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x가 있는데 x의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x가 0 이상일 때 fx고 0보다 작을 때 f-x. 약간 내가 식을 펼쳐놓고 고민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알겠지? 근데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f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fx지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봐봐. fx가 0 이상이 되는 또 x의 범위, fx가 0보다 작은 또 x의 범위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지금 여기서 k가 뭔지 모르는데 fx가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래? 그건 아니지.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나뉜 상황에서는 식보다는 그림으로,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맞는 상황일 거야. 알겠지? 모든 문제가 식으로 푼다, 모든 문제가 그래프로 푼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선택을 잘해야지 풀이가 빨리 진행이 될 거거든. 이해가 되나? 절대값 벗겨서 x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fx 전체 절대값을 씌웠거나 혹은 x 범위를 구체적으로 쪼개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림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나타내주기만 해주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이렇게 쓰고 무리하게 x 범위 찾고 그게 아니고 이제 바로 그림을 그리러 갈 거야. 자, 그림을 그리러 갈 건데, 자, 그림을 보면 봐봐. 일단 왼쪽은 어때? 마이너스 x제곱.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쓱 그려주면 되지. 자, 오른쪽이 있는데, 자, 오른쪽은 지금 저 k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자, 확인 봐야지. 이렇게 k 값이 있다고 치자.
K 값이 없다고 치면 자 얘는 지금 어떤데 0에서 접하고 있더라. 2에서 접하고 있지. 여기 2가 있으면 2에서 접할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좀 내가 그림을 멈춰줘야 되는 거잖아. 멈춰줘야 돼서 자 조지점 x가 0일 때 좀 확인해 주자. F0는 0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X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X 빼기 2의 2의 X 제곱 자 그러면 X 빼기 2로 보면은 X가 되겠네. 이렇게 돼서 보니까 극점이 0이 아니란 말이야. 그쪽은 극점이 0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었고 여기는 K 플러스 4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자 그래서 보면 자 GX가 일단 연속이 되고 싶고 미분 불관점이 두 개가 되도록 K를 내가 좀 설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GX 보니까 fx가 0 이상이면 죄다 0으로 만들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이 그림에서는 어떤데? 죄다 0으로 만들라는 거는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로 쭉 만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할까? 0으로 만들었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1을 곱하래. 자 왼쪽에 이차함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 반대가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돼. 이 파란 그래프가 GX가 될 거야. 자 보니까 일단 연속은 확인이 되지. 근데 여기 미분계수 어차피 0이니까 매끄럽게 이어져도 함수로 진행이 된 거야. 미분 불가점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할까? 자 미분 불가점이 두 개래. 아무튼 꺾인 점, 요족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딘가에 그래프가 쓱쓱 지나가는 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좀 더 내려보자. 좀 더 내려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다고 치자. 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니까 자 0 이상의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0 만들래. 0 만들고 자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배에서 위로 올리래. 그리고 이 부분 위에 있는 거는 0 만들고 역시 왼쪽에 있는 것도 2배에서 이렇게 올리래. 됐나? 이렇게 그려보니까 연속은 보장되면서 미분불가점 두 개가 만들어졌지. 되지? 자, 근데 혹시 우리가 또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되면 어때? 아랫부분을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고 밑에 거는 다시 접어올리니까 이렇게 진행돼. 그러면 미분 불가점 볼 필요도 없어. 왜? 0에서 뭐가 돼? 부연속이 돼버리잖아. 0일 때 값은 일단 x축 위에 있어야지 0으로 떨어지면서 연속으로 딱 붙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냥 통과되는 지점이 두 개 있었어야지 요적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구나. 됐다 그지? 그러면 이 점이 지금 k 플러스 4인데 k 플러스 4가 어떻게 돼야 될까? k 플러스 4라는 게 적당히 높이가 있잖아, 그치? 얘가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뭐보다는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이게 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위에 거 다시 0 되니까 미분 불가점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거 이제 되나? 그러면 이 k 플러스 4라는 게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지? 잠깐만. 여기가 f0가 k 플러스 4고 극소값 계산 안 했구나, 그치? 자, 극소값 계산하자. f2. 자, f2를 보면은 보자. 2 집어넣었더니 넣었더니 2제곱. 좀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지. f가 k잖아. 자, f가 k다, 그치? f가 k니까 여기가 k 플러스 4고 여기가 k지. 그림 봤을 때 x축 사이에 지금
이쪽에 이제 원래 극대가 나오는 지점이잖아, 그지? 극대가 극도 사이에 X축이 지나가는 핑크색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K 플러스 4는 0보다 커야 되고, K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정수 K는 3개가 만들어지겠다. 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어렵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 잠깐 쉬었다가 이런 거를 좀 풀어보도록